재결합할까봐 네. 전 아직은 그런 마음까지는 없거든요. 아버님, 엄마도 조금 고집은 좀 있으세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도가 지난. 그럴 수. 부모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온다 해도 글쎄요, 그게 1년은 갈까요? 네. 어떻게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지. 네. 그치만 묵인했어요.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일의 특징은 내가 볼 때는 본인 생각이 너무 뚜렷하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지연수와 일라이가 동거 후 둘 다 민수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좋은 엄마 아빠지만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두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서로 눈치를 보고 안 부딪히려고 하고 대화도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일라이는 과거 미국에 있을 때 상담을 1년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알게 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지연수는 한 번도 같이 상담을 받은 적이 없었음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지연수의 모습에 일라이는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3일 후 김병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만난 일라이와 지연수는 각자 쌓였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일라이는 재결합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아직 재결합할 생각은 없다며 연수랑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들 민수한테 희망 고문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민수가 혼란스러울까봐 따로 집을 얻을까 생각 중이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지연수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은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했는데 옛날 일은 옛날 일인데 자꾸 이야기를 꺼내고 옛날 생각만 하니까 지금 발전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요. 지연수가 공감을 해달라 해서 해주면 그때는 위로가 되지만 같은 일로 10년째 그러고 있다 보니 지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밝히면서 15살 때 간 중국 유학은 물론 유키스 생활도 자신이 의지가 아니었음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5살 때부터 했던 태권도도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고 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고 하는데요. 항상 뭔가 잠겨있는 느낌이었고 뭔가를 하려 하면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는 느낌이라서 열심히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라이의 말에 상담 의사는 아들의 마음보다는 당신들 마음이 중요한 분들 같다고 평가했고 꿈이 없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결국에는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라이는 이런 강압적인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 무력함이 깃든 상태 같았습니다. 또한 일라이가 지연수가 전했던 엄마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전문의는 부모님과 아내의 관계를 판단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라며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연수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수는 일라이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전문의로부터 일라이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지연수는 저는 믿지 않아요라며 칼같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지연수는 전 시부모는 아들이 처음 선택한 결혼을 무너뜨렸고 일라이는 부모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라이는 부모님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라이가 자신과 민수 품으로 다시 온다고 해도 1년이나 갈 수 있을지 의심했는데요. 일라이는 미국에 있을 당시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해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일라이는 가족들이 지연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지만 묵인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잘못을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문자나 녹음까지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결혼 생활 중에도 지금도 항상 게임을 하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는데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해도 일라이는 이어폰을 빼지 않고 그것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라이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일라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후 상담 의사는 두 사람의 종합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연수에게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며 관계 개선 없이 상처 얘기를 하는 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이 너무 뚜렷하니까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일라이에게는 불만이 있을 때 회피하기보단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즉 일라이는 본인이 상처받은 것을 얘기 안 해서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일라이가 고부 갈등으로 받은 상처를 본인도 받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그 상처를 지우는데 아내가 받은 상처도 같이 안 보려고 해서 지연수가 더 큰 상처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의사는 서로의 얘기보다 서로가 더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다고 하며 민수 때문이라도 날카로운 감정을 완화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객관화된 서로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니
조금 더 발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 예고편에서는 세 가족 다 같이 바닷가에 놀러간 모습이었는데요. 같이 갯벌 체험을 하면서 신나게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는 한 달 살아보니 진짜 가족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연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는 드디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빠한테 얘기했어. 들어와서 산다고라고 말하며 지연수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 일라이를 빤히 바라보던 지연수는 또다시 돌직구 질문을 했는데요. 나를 민수 엄마로서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자로서는? 라고 물어봤고 일라이는 여자로서 사랑해라며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상담도 받아보고 또 같이 여행도 가면서 점차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보면 예전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바닷가에 오는 날. 여긴 하나, 둘, 셋. 그래도 한 달 같이 살아보니까 가족 느낌이 옛날처럼 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차원이 달라. 그만큼 좋아, 민수야? 엄청 좋아. 아빠한테 얘기했어. 들어오겠다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나를 민수 엄마로서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자로서는? 여자로서 사랑해.